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대장동은 2004, 5년부터 계속 거기에 묻어서 일하고 돈 쓰고 온 사람이요. 남욱이에요. 남욱은 아버지 때부터 거기 관계됐다잖아요. 정영학이도 그때 같이 했어요. 그렇게 오다가 얘들이 돈도 쓰고 얽혀 있는 게 있어요. 땅도 소유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재명이가 돼가 독자 개발한다니까 난리가 났고 온 사방에 로비를 해서 지금 유동규도 잡고 했겠지요. 그래가 유동규한테 돈 주고 인사도 따로 좀 했겠지요. 그래서 위례에 사업에 조그만 데 가서 좀 벌여가 나왔지요. 수십억. 그래서 대장동도 위례처럼 똑같이 해먹자라고 설득했고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독자 개발한다다가 말이 안 되죠. 먹을 게 있어요? 독자 개발하면 먹을 게 없죠. 공영 개발하면. 그러니까 말은 민관 합동 3섹터 방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이 대장동 3인방에게 다 몰아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경쟁자들을 다 제거해주고 건설업체도 제거해주고 은행들도 좀 부담스러운 데는 다 제거해주고 수익성이 아주 높도록 용적률도 건폐율도 높여주고 작게 지으려다가 높이 아파트를 올려주고 임대주택도 줄여주고 그리고 공단도 떼주고 2천억 내는 선에서 끝내고 그렇게 하면서 잔뜩 벌어먹도록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 바보라서 저 3인방이 이재명 척근 3인방이 저 대장동 업자 3인방한테 로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재명이 다 최종 사인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동규가 받았다가 혼자 700억을 받기로 했다고 그까지는 문재인 쪽도 검찰이 체면은 있어야 되니까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동규가 아니고 유동규 플러스 김용 전진상이까지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비용 떼고 428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재명은 없단 말입니까? 그걸로 끝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천하의 바보라. 저거 부하들 벌어먹게 그렇게 도와줬다 이 말입니까? 이재명이 대장동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지가 하려다가 저쪽이 벌어먹도록 몰아줬는데 이재명이 그냥 3인방 말만 듣고 사인을 해줬단 말입니까? 이재명이 유동규나 김용이나 정진상이를 쓰는 방법이 뭐 동등한 동지처럼 씁니까? 아니면 부하처럼 씁니까? 철저하게 부하지요. 과거에 DJ나 YS나 JP가 자기들 정치적 그 부하들을 다루는 것과 이재명이 지금 김용 정진상을 다루는 거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집사 수준밖에 안 되지요. 야들은 김용이나 정진상의 수준은요. 수준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젊었을 때부터 같이 정치적 동지로서 생각했습니까? 자기 사무실에 데리고 있었던 그리고 뭐 시에서 만난 자기 똘마니로 생각을 하고 유동규도 자기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유동규를 경기지사가 된 뒤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켜줘. 차관급이 같은 일자리를. 자, 그러면 이재명이는 바보라서 돈도 수백억씩 벌게 해주고 그리고 자리도 주고 척근이라고 데리고 다녔다고 보십니까? 자, 김만배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남욱이나 정영학이가 대장동에 나타난 거는 10년 공을 들였어요. 사업 해먹기 전에. 그래서 얘들을 제거하기가 불가능했어요. 거기에 힘을 발라놓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었어. 그러면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임기를 넘겨. 그러니까 이 둘이는 끌고 가는데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 둘을 통제하기 위해서 김만배를 내리꼽았다. 그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욱이나 정영학이가 꼼짝하지 못하는 기자 출신으로 법조계 기자하면요. 지가 판검사보다 더합니다. 내 알아요. 저런 자들 몇 명. 일개 기자인데도 기자처럼 안 하고 뭐 유명한 언론사도 아니잖아요. 그 회장한테 50억을 빌려줬다는 거 보세요. 그 회장한테 빌려줬다 홍성근인가 매니투데이 회장이 있죠. 근데 그 돈이 결국은 칼하고 관계해서 칼의 그럼 회장하는 조원태, 조양호 씨 아들이 돈 세탁해준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잖아요. 김만배가 있을 때 처음에 개입할 때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가요. 그러면 박근혜 정권에서 야당의 성남시장이 이 일을 컨소시움을 통해 가지고 화천대유에 몰아주고 온파 그 화천대유가 모든 돈을 버리도록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은행을 동원한 컨소시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건설회사를 들르면 건설회사가 저거가 다 빨아버립니다.
그래서 위례에서는 호반 건설입니까? 호반 건설에 거의 다 빨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도 이들이 돈 때문에 컨소시움을 건설사를 앞에 세우면 그 건설사가 다 가져가 버리죠. 그거 정도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빠꼬미인 남욱이나 정영학, 김만배가 너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를 세우지 말고 재무적 참여자, 은행을 세워서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은행에는 이자만 후하게 수백억 쳐주면 되고 실제 한 200억 이상 받았죠. 나머지 이 사업의 지분은 우리가 다 갖고 가고 3분의 1 정도는 공사도 우리가 시행사로서 건설회사 고용해서 하고 그래서 그게 배당금입니다. 천화동인 배당금이에요. 또 땅도 우리 거는 아주 싸게 하고 또 우리 거는 그냥 성남의 뜰 은행 보증으로 우리 것까지 해체해버리고 금융 비용 필요 없이 남은 3분의 2는 건설사에게 좀 비싸게 팔아서 또 토지 판매 수익금까지 합치자. 그래서 대장동이 지금 성남의 뜰을 만들었지만 성남의 뜰은 은행이 둘러리 선 그냥 가짜 주체고 진짜 주체는 성남의 뜰의 AMC 자산관리회사라는 화천대유가 맞고 또 3분의 1은 2,000채가량은 자기들이 분양 시행사로서 해먹으려고 직접 천화동인이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사를 끼우면 건설사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건설사를 안 끼우고 하나 은행을 끼우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곽상도가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김만배는 법조만 출입한 기자입니다. 검찰, 법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온갖 검찰의 인맥과 법원의 인맥을 동원해서 대장동의 방패막이로 세운 거죠. 그게 흔히 말하는 50억 클럽이라는 데 등장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박근혜 여당 쪽의 실세 한 명도 필요했던 게 곽상도 아니냐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검찰의 배경으로는 박영수라는 사람이 배경으로 적합할 수 있죠. 그래서 박영수와 박영수 지인의 토목회사라는 게 등장했고 그리고 대장동의 화천대유 밑에 천화동인 펀드 1호의 주인이 바지라고 봅니다마는 이화영이 보좌관입니다. 이거 언론이 보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초반에 몇 번 나오다가요. 이화영이 보좌관이 왜 화천대유의 밑에 펀드인 천화동인의 1호 펀드의 주인이나. 자, 지금 대목에서 이화영이가 평화부지사가 되고 이화영이가 아태협을 만들고 쌍방울이 지원해서 북한에 돈을 주고 여기에 이화영이가 있었는데 이미 이화영이가 천화동인의 집 보좌관을 파견해놨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장동의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대장동에도 쌍방울이 등장해요. 변호사비 대납 수사 과정에서 그 박영수 인척이 냈다는 70억인가 어쩐가가 하는 돈이 또 쌍방울에 전환 사채하고 복잡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돌고 그래서 쌍방울이 대장동에 돈 세탁에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중에 일부가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에 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다가 또 물 건너가요. 자, 그러면 북한에 준 돈이나 변호사비 대납한 돈이 사실상 쌍방울 돈이 아니라 쌍방울이라는 거는 세탁기고 돈 세탁기고 실제로는 대장동에서 나온 돈이 돈 세탁기 쌍방울을 거쳐서 북으로 또 변호사비 대납으로 다 쓰여진 거 아니냐. 그리고 김만배가 대법관을 만나서 이재명이 법적 문제를 로비했고 그 대법관이 총대를 맸고 그 대법관에게 뭔가를 해줬다라는 것도 다 이 돈 세탁기의 일부에서 나온 거 아니냐. 쌍방울이 무슨 자선사업가라가 북한에 돈 팍팍 주고 변호사비 내주고 그렇게 했겠어요? 김만배가 1차 때 영장 1차 쳤을 때 구속되지 않고 기각됐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김만배를 태워간 사람이 쌍방울 부회장이에요. 조폭 출신. 쌍방울 부회장이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김만배를 태워갔어요. 그러면 김만배하고 쌍방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배가 어떻게 쌍방울 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겠어요? 어쨌거나 기자를 하면서 대장동 회장까지 겸직을 하고 그런 사람이 김만배예요. 대법관 방에 지멋대로 드나들었잖아요. 그게 김만배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하고 다니는 역할은 일개 기자 수준은 넘어선 판검사들 마당발 역할을 하고 다닌 거죠. 상당히 김만배는 옷 입는 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를 보면 오만하고 건방진 사람이에요. 말도 녹취록을 보면 굉장히 건방지게 합니다. 형이라고 해요. 조폭들이 쫄병들한테 그러잖아요. 형이 말이야 옛날에 딱 김만배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남욱이나 정영학이한테 형이 하고 시작. 유동규한테 말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김만배는 남욱이나 정영학을 제압할 사람 하나를 이재명이가 갖다 꼽아서 이재명 측근 3인방도 통제하고 남욱 정영학 같은 대장동 3인방도 김만배가 통제하는 역할을 중간에서 수행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50억 클럽도 김만배가 어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수행했던 문제고 거기에 권순일도 있고 최재경도 있고 거기에 박영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곽상도 아들도 있고요. 그래서 김만배가 모든 것을 통제했는데 애들한테 428억을 3명한테 주기로 했다가 정진상이가 달라니까 안 줬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걸 떼먹으면 정진상이가 김만배를 죽여버리는 거는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위에 거를 빼고 자르니까 이제 말은 이제 이재명 입구한테 갔으니 입구까지 갔으니까 지켜보면 이제 이재명 수사로도 갈 수 있다는 거지. 돈도 안 맞췄잖아요. 4,040억 갖고만 그러는데 그거는 대장동에 땅을 갖다가 성남의 뜰 밑에서 AMC 자산관리회사를 하면서 화천대유가 팔아먹은 땅값 들어온 거예요. 땅을 워낙 비싸게 팔아먹었어. 건설사 시행사들한테 4,040억이고 저거 할 거 빼고 저거가 직접 시행한 게 3분의 1이라니까 3분의 2에 땅만 팔은 게 4,040억이에요. 저거가 직접 시행해서 4,531억과 그 이후에 들어온 돈이 더 있다고 들었어요. 1,000억 이상. 이 돈은 어디 갔는지 검찰이 수사도 안 해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것보다 덩치가 더 큰 4,531억 플러스 알파는 수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4,040억 중에서 2,000억씩 2,000억은 정영학이 남욱이 기타 등등이 나눠갖고 절반은 김만배가 받아서 반조각을 내서 700억을 줬단데. 아니 2,000억의 반쪽이 어떻게 700억입니까? 1,000억이죠. 그러면 600억, 2,000억에서 700억 나눴다면 비용은 나중에 떨잖아요. 600억은 어디 갔냐라는 이야기도 해명해야죠. 그러니까 검찰이 시행사 수익금 4,531억 플러스 알파 그리고 4,040억의 절반 2,000억에 700억 빼고 난 600억은 어디 갔냐는 부분까지도 밝혀야죠. 그건 안 밝혀요. 그리고 비용이 700억에서 이 3명한테 가는 비용이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272억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428억만 줬지요. 그러면 272억의 비용은 어디서 썼냐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 어디 갔냐? 그래서 돈이라도 좀 맞추고 난 뒤에 믿어달라고 해야지. 검찰이 저런 식으로 엉터리로 발표하는 거를 언론이 그냥 보도할 바에야. 언론은 검찰의 발표에 대한 의문점 해서 1, 2, 3, 4 해서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언론은요, 검찰이 부르면 받아 적습니다. 근데 유튜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데 어제 뉴핑 8개를 전부 노딱 때렸죠? 왜 8개를 노딱 때립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게 노딱 맞을 일이에요? 유튜버가 관리하는 유튜버의 관리 지침상의 기준은 이 대장동의 검찰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의문 제기 자체가 노딱,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까? 유튜버는 대장동 수사를 방해하는 편에 서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너가 한 달 내내 노딱을 붙여도 법에 가서 싸우지 이런 문제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We are